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국내 시장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기관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진짜 재밌는 거는 거래대금인데요. 그렇죠.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무려 8거래일 동안이나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또 2차 전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에코프로 BM 어쨌든 뭐 나중에 좀 반등에 성공했지만 뭐 슬슬 차익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부터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2시간 동안 꽉 채워 보겠습니다. 네. 저희 날이 갈수록 이 종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과연 몇 종목을 진단해 드릴 수 있을지 저도 네. 좀 기대가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빠르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구체적인 상황들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네. 매수 문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00명 좀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뭐 한 350 정도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희가 예. 또 400명을 찍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맞아요.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오늘 노자성님께서 동화화성 올려주셨고요. 네. 오늘은 좀 초반에 좀 많이 좀 올려주시네요. 저기 뭐야, 챔피언님께서도 어제도 뵀었는데 오늘도 맞아요. 와주시면서 조일 알미늄, 알루미늄이나 알미늄 알미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제네시스님, 윤귀숙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봄님께서 남 이따 출석했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승님과 수영님, 월청님까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올려야 네. 종목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줄을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초반에 좀 들어와 달라고. 예,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신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선은 사전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오늘 텔레칩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73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이 텔레칩스가 22,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 네. 6%또 항상 희한하죠. 이게 수익이 나면 이상하게 비중이 작아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을 보니까 비중은 작지만 투자금은 적지 않습니다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이 같아요. 6%가 굉장히 알짜 6%인 거예요. 무게감 있는. 예. 너가 생각하는 6%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네. 펜리스를 이 텔레칩스를 언제 사셨냐면 작년 1월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작년 1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답답도 하셨어요.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길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강하게 타기 시작했고 네.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변동성도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테슬라 칩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한번 쑥 한번 내려갔다가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대로 롤러코스터 타고 지금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네, 오늘 이 텔레칩스 두 분이 동시에 또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텔레칩스 관련해가지고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키워드는 아쉽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느낌표로 끝났네요. 조만간 그 작가 하시겠어요?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요? 네, 차량용 반도체 성장 수혜줍니다. 그렇군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소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텔레칩스뿐만이 아니라 칩셋 미디어의 형태도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다 한다면 칩셋 미디어의 그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뭐 텔레칩스 말고도 칩셋 미디어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만큼은 좀 적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는 그 HW 5.0이라고 있습니다. 5.0 칩이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좀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그 삼성의 그 TSMC를 좀 복수 공급사로 좀 선정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가는. 네네. 다 주지도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삼성에 이제 100% 위탁하는 안을 놓고 지금 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던 게 네. 이전에 그 방안 그러니까 방미했을 때 그랬죠. 방미했을 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일론 머스크 CEO를 좀 만났다 하는데 그랬죠. 그게 이제 뭐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좀 어느 정도 그 일론 머스크에게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시를 했는데 이게 테슬라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을 좀 알려졌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결국은 이제 뭐 TSMC랑 나눠서 이제 가느냐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의 100% 위탁을 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전장에 관해서 IVI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칩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텔레치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포인트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완전히 100% 맡길 때랑 아니면 반반씩 가져갈 때랑 이 주가의 앞으로 전망도 좀 달라질까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네. 이게 사실상 좀 히스토리가 좀 더 있는 것이 네.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14나노미터에 대한 공정의 그 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그 통화 칩셋이 있는데 이게 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돌핀이에요. 네네. 근데 동사 돌핀 플러스가 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탑재됐다라는 좀 장착됐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지금 현대차도 국내산의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테슬라와 같이 또 이 연관점이 더 확실하게 부각이 된다면은 텔레치스든 칩셋 미디어든 굉장히 좀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네요. 포인트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앞으로가 또 이제 얼마나 성장을 빠르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성장의 수혜주다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기 지능형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주로 매출이 대다수 나오는데요. 이익이 뭐 그래도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1분기도 이익이 늘어났고 2분기도 뭐 한 영업이익이 한 19억 정도 나올 걸 보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차량용 스마트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단일보드 컴퓨터인데 한 칩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한 소형 아주 작은 컴퓨터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핵심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자동차가 거의 컴퓨터 스마트폰화가 되는 거든. 그렇죠.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맞아요. 바퀴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건데 그거 되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수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도 머스크의 생각은 자율주행차로 시가총 앞으로 엄청 올리겠다. 지금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로는 이미 시가총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챗 GPT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공 생성 AI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주행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뭐 우리가 로봇 옆에 뭐 인조 비서치 인조 같은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 산업들은 성장성이 엄청나게 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기 개발하니까 이쪽은 이제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런데 잘 잡았는데 아주 소형사죠. 물론 이것은 밑에 칩셋 미디어는 뭐 매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애들은 라이센스를 주로 팔고 IP를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이제 관련된 이제 직접적 매출을 이제 내서 한 1,000억대, 1,500억 이렇게 올해 한 1,700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가요. 두 자릿수로. 네. 늘어가는데 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진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영업이익률을 이제 얼마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를
잡는 게 이 영업이익이 올해 뭐 6% 내외.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비밀 반도체나 이런 쪽에 하면 주로 영업이율이 막 30%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DB 하이텍이라든지 네. 엔비디아 같은 뭐 40%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그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작은 데 소프트웨어 작은 회사들은 뭐 영업 5% 6% 해봤자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이분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테슬라를 지금 물어봐요. 이렇게 테슬라 칩 관련주로 주가 상승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 소형주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론 단기전 주가는 올라가요. 빨리 먹을 거 날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테슬라 사는 게 최고 수혜거든요. 직접적으로. 저 인공지능 AI 뭐 생성이 AI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뭐 그건 AI 엔비디아를 사면 됩니다. 10년 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 제2의 삼성전자 찾는 사람이 제일 바보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에. 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AI 생성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것도 테슬라를 사는 게 더 하는데 텔레칩스니까 일단은 작년에 사가지고 몰려 있다가 지금 본전했으니까 지금 더 살 거야 했으니까 저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6%면 6천만 샀다.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10억이면 최소한 1억치 사면 1억치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에 맞는 성격이 자금이 크면 클수록 더 시가총액 높은 주식 네. 최고 주식 사야 되는데 나는 10억이니까 6천만 엄청나게 6천만 한 종목 많이 샀어. 그럼 종목이 6% 사면서 15개를 사야 돼요. 그렇게. 그죠? 그러면 더블 먹으려면 15종목 다 더블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렇죠. 돈 버는 간단한데.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이익을 나니까 주가가 이제 이번에 이제 테슬라 모멘텀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좀 좋아지긴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문제는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반영됐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몇 배로 반영할지 보면 이게 한 3만 원 정도는 가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제 그 정도는 갈 걸로 보이지만 여기서 또 금방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소형주니까. 그래서 저는 보유했다가 올라가면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정말 꿈의 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라고 할 때 하늘을 나는 차, 그 다음이 이제 알아서 굴러가는 이런 말로 자동차들. 하면 알아서 가는 맞아요. 거, 예. 이런 차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꿈이 조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이 아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소장님. 그럼 이 자율주행차를 지금은 테마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좀 가치를 부여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반반이고요. 반반이에요? 네, 반반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레벨 1부터 5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5가 그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까지 되려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좀 주변에 이제 전문가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지만 네.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같으면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이상 안 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은 맞기는 한데 네. 그만큼 이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반자율주행식으로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거쳐야 되는 요소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기술에 대한 접목성은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더 그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자율주행도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그래요, 뭐. 네, 요즘 보면은 굉장히 좀 놀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한 번에 팍 나오기는 그렇게는 어렵진 않을까라고 시간 좀 보고 걸릴 있습니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카메라 기술도 기술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차는 뭐 일반 기업들만 삼성전자나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G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심지어 상암동에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테스트로. 맞아요. 테스트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곡 사이언스 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도
해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성장 산업은 맞다. 그렇지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오히려 좀 천천히 다가간다 하면은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오히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도 있기도 하고 사실 이 텔레치스의 경우에도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 전체 그 원래 기본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 업체였다가 지금 또 첨단 자율주행 쪽에 그러니까 ADAS 쪽으로 좀 많이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비전 프로세서 그 개발에도 좀 성공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내년에 양상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좀 더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비중을 좀 동일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전환 그 청구권 행사를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바운더리는 조금 짧게 잡자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그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네. 목표가를 26,000원까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비중을 세게 털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1,800원으로 좀 짧게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회사, 텔레칩스라는 회사의 또 경쟁사도 있을 것 같은데 경쟁사들 사이에서 텔레칩스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 이제 소형사라서 이제 네. 관련된 뭐 자동차 자율주행 여러 가지 있으면 네. 뭐 드림텍이 오늘은 15%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관련은 MC넥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블랙박스가 또 미동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미동, 네. 사실은 대다수 회사들이 실적 불투명입니다. 중소형사들이니까. 다 약간 기대치고. 대다수의 중소형사들이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전부 다 이제 테마치를 같이 묶이지만 실적을 못 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최고의 과거에 스마트폰 최고였는데 자동차까지 갔다가 실적이 거의 못 나오고 자동차 판매도 전체적으로 워낙 경쟁력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그렇군요. 대다수 솔루션 회사에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뭐 AI 관련된 뭐 있다 하면 전부 다 경쟁이 없습니다. 가장 이제 이런 이제 미래 산업 자율주행은 경쟁력이 있으면서 자금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금력, 기술력,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게 뭐 쉽지 않죠, 그렇게. 뭐 만약 역경이 오면 네.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기업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성장하는 산업의 수혜주들은 항상 최소한 중견 그룹에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AI 관련된 산업 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뭐 한 수천억 들어가도 네. 뭐 아무 결과도 없이 그렇게 되듯이 그렇죠. 그러면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 보시면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할 때 뭐 얘들은 원래부터 1등주였거든요. 네. 중견 그룹 사고. 그죠? 그룹 사잖아요. 맞군요. 코스모도 마찬가지고. 아, 네. 그룹 사. 그러니까 돈을 계속 투자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그런데 이런 회사는 단독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경쟁력이 쉽지 않다. 그냥 이제 테마스로 인식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네. 대다수가. 네. 그러지 않고는 항상 물려서 막 1년 갖고 있다가 이제 본전 오면 또 먹었으니까 이제 막 더 좋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또 물 탈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이제 섹터에 있는 것은 무조건 한 60% 빠지면 그냥 고점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만 원에서 샀으면 한 4만 원 이하로 오면 그냥 물 타가지고 회사 보고 적자도 별로 안 나오고 아니면 왜 업력이 오래됐다. 네. 한 20-30년 된 회사들은 버텼다. 예. 더 사면 됩니다. 네. 또 테마가 불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수익이 크거든요. 이게 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왔으니까 엄청난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물 타야 된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제 위에 이제 뭐 수중 발레하는 사람 밑에는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저 밑에 그런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사놓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간 매도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는 보여야 되고요. 목표가 28,000원이고요.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네. 다시 물리지 않으려면 2만 원의 손절가 꼭 부탁합니다. 네,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일정하게 두 분 다 보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종민 소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6,000원에서 손절가 21,800원을 좀 제시를 해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차량용 반도체 성장 수혜주인데 이게 크기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의 그런 특성상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벌써 240명 훌륭합니다. 와, 네, 종목도 훌륭합니다. 정말 빠르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두 분한테 네.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윤귀숙님께서 이분은 아까 낮에도 뵀었는데. 아, 진짜요? 자, 로보스타 올려주셨는데요. 48,7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48,700원. 너무 높죠.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랐지만 매수가 다시 가려면 참 부담됩니다. 네. 자, 로보스타, 로봇에 대한 이런 거 보고 사셨을 텐데 앞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제일 낫겠죠? 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딱 그 차익 실현 나왔을 때 3월 28일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조금만 그 비중이 작았거나 아니면은 좀 이 구간보다 좀 아래였으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도전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사실 좀 너무 높습니다. 높고 좀 비중도 좀 애매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잘못하면은 정말 장기간 물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비전이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LG전자 그 네온 프로젝트 로봇 등의 이제 사업에 대한 좀 기회 확보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도 이제는 뭐 우리를 가전으로 부르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로봇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클로이 클로이 로봇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재차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지금 너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첨단 그 로봇 산업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답답하죠. 3월에 나왔던 이슈였고, 거기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6월대에서 또 발표를 하겠다 얘기했다가 또 지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금융 지원이든 뭐든 이러한 이슈들이 한 1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8월에 첨단 산업, 그 로봇 산업 전략에 대해서 좀 나오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와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타이밍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제일 좋은 것은 뭐 급상승을 해서 팍 치고 가는 것보다도 천천히 계단식으로 한 4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4만 9천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계단식으로 좀 흘러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3만 5천 원 부분에서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10%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갭상승을 해서 세게 이제 올라간다 그럴 수도 하면은 있죠. 예. 올라간다 하면은 4만 원대는 그때 비중은 반 정도 털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일 때입니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일 때 만약에 2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2만 5천 원 아래 때 이제 나머지 물량들은 추가적으로 그 흐름들의 보합권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는 재차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세게 낮추고 다시 또 기회를 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4만 원일 때 강한 상승이라면 4만 원대 매도요? 네, 아, 4만 매도? 원대 매도. 비중 축소. 네, 비중 축소. 비중 축소. 반 정도 네. 비중 축소하고 네. 만약에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3만 5천 원대 그때 추가 이제 매수가 추가 매수, 가능하고. 추가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보고 네.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하면 2만 5천 원대 아래 내려오면은 그때는 비중 반 털고
네, 알겠습니다. 35,000원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베스트. 일단은 예. 베스트로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요 가격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잘 보셔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이제 한 방에 점프로 확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전략이 다 나뉩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삼성전기 진단할게요. LCC. 구나리님께서 예.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7만 7천 원이고, 비중도 좀 많으시네요. 4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종목 올라오는 것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그죠? 좀 다들 오래 가지고 계셨고, 지금 손실도 어느 정도 본 종목들이 초반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도 꽤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네요. 한 번에 좀 급락을 좀 경험을 하셨고 요즘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만 2,900원까지 오늘 종가를 만들어 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삼성전기를 지난번 22만 원 갖다 내려올 때 17만 원 사가지고 비중도 40%인데 이렇게 갖고 있었던 분은 지금 이제 어저께 그저께 16만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40%니까 물을 탈 수가 없다 치면 처음부터 샀을 때 16만 원, 22만 원 갖다가 17만 원이니까 한 5만 원 빠지면 20%대 빠진 거예요. 20% 이상. 주가는 주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조정장에 들어가는지 하락 조정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눌림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주식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느낌으로 가는 그거 건 모르면 아니죠. 도박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삼성전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분석 안 하고 그냥 다들 보고 삼성전기 먹었대. 그래서 이제 나는 계속 못 차고 20만 원 30% 빠졌네. 그럼 딱 사면 20% 빠진 사면 무조건 물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TV 전문가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 이상 빠지면 네. 조정장이다, 하락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 20% 빠진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20%대 빠지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돈 갖고 기다리는 게 어렵지만 한 35% 정도 빠지면 되고 아니면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만의 성격이 있어요.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제가 정말 부드럽게 진단해 드릴게요. 웃으면서 막 하려고 다 이게 안 돼요. 그죠? 답답해서. 도저히, 어떻게 이 주식을 이렇게 하지? 강하게 치시잖아요. 주식은 도박도 아닌데 내 피 네. 같은 돈 가지고 돈도 많지도 않고 몇천만 원 밖에 없는 가지고 막 테마주 차트도 뭔가 사가지고 또 어떻게 손절할까요? 그러고 있고죠. 손절하고 주식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삼성전기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후자. 저 삼성전자에 주로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에 좀 독립해서 뭔가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과를 못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삼성전자에 전부 다 MLCC 기판부터 해서 이제 카메라를 모듈이라도 여러 가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많이 줄여서 이제 정장용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MLC부터 해서 이제 카메라 이런 쪽에 들어가서 성장한다 그러는데 부산 공장도 늘리고 해서 앞으로 좋아져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전장 부품에 좋아지면 전장 부품 핵심 주가 LG 이노텍이에요. 그럼 그거 사면 되지 왜 삼성전기를 사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늘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 사면 돼. 이제 전기차가 성장하니까 삼성전기가 좋다. MLCC 물론 이제 같이 좋아져요, 그죠? 그러면 핵심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호속 벗어나고 싶은 회사는 삼성전기와 삼성 SDI인데 삼성 SDI 이미 벗어났어요. 삼성전자 배터리, IT 배터리 말고 벗어났으니까 그걸 사는 게 가격부터 좋은 거고. 그래도 그건 82만 8천인데 77만 8천 그쯤 오자면 본전 별로 오는데 이것은 22만 아직도 15만 원이에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네. 앞으로는 만약에 내려가면 이 주식은 무조건 반타작 나요. 소정만 하면 반타작. 20% 사면 안 되고 그냥 50% 빠지면 사면 돼요. 주식 얼마나 쉽냐면 보시면 성격 있잖아요. 지난번에 22만 3천이잖아, 21년도. 그럼 그 다음에 얼마까지 봐야지? 10만 8천이니까 22만 절반 50%면 11만이죠. 그럼 11만 원 사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과거 2018년도에도 10만 원, 2018년도 여기 고가가 16만 6천이거든. 그럼 반타작 계산하면, 산수만 하면 16만 6천 반은 8만 3천이잖아요. 그럼 8만 3천 오잖아요. 오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6만 갔다가 이게 4만 원까지 오고 3만 원까지 오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에 갤럭시에게 납품하다가 중국산 물량이 막 들어와서 부품 중국 걸 다 쓰니까 삼성전기가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 중이니까 그래도 지금 과거에 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올해도 예상이 안 됩니다. 내년에도 네, 그렇고 내년에도 1조 1,700억이면 1조 4천은 나왔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이. 네. 그럼 1조 4천 이상 나와야 22만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근데 2025년도도 1조 2천억대예요. 영업이익이. 21년도 영업이익을 25년도 돌파 못하네? 그럼 22만 돌파 못한다는 결론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식은 22년, 24년 내년까지 돌파 못한다는 22만 원. 그러면 나는 본전 팔을 거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지만 일단 본전 오하면 파시면 될 거고 목표가 18만 2천 원 길게 보더라도 18만 2천 원이니까 이번에 16만 천 원 돌파하면 18만 대 가면 팔고 나오셔서 18만 2천 간 팔고 나오시고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고 기술적 반등하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종목마다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것도 좋은 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전기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세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네. 상승세 조금 더 누리시면서 그래도 수익으로 좀 잘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만 1,000원 돌파한다면 18만 2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힘내시고 우리 투자 한번 성격에 맞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최병훈 전문가님 잠깐 진정하시라고. 바로 다음 거. 그래도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우리 그럼 뭐예요? 시청자분들이. 오늘 완전히 안타까움의 폭발. 참았던 거 다시 나오고 계십니다. 아유, 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시는 동안 우리 챔피언님께서 조일 알미늄입니다. 네. 3,160원에 20%인데 지금 이분께서 시간 후에 상승하고 있다 이러시는데 6.7% 올랐습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 시간 후에 확 올랐죠. 뉴스 중에서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목표가랑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일단 패스하고요. 패스, 이렇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시간에 한 6% 상승을 하면 제가 보기엔 장 초반에 갭을 띄지 않을까 딱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지금 한 3,160원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만약에 갭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또 몇 가지 섹션이 나눠지는데 딱 일단 그 갭 상승을 해서 10%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에 10% 되면은 일단 반절 매도. 네. 반절 매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을 하면은 만약에 3,750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좀 비중을 다 털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갭 상승을 해서 뛰어 올라갔을 때 아까 10% 매수하셨던 구간에서 10%대 이제 반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2,700원, 800원대 되면은 또 10%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재차 올라가서 또 3,300원, 400원대 되면은 거기서 또 반 매도.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진단이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격대.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좀 흐름들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상 3월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게 2차 전지 양극 박제라고 있습니다. 양극 박제. 이거에 대해서 납품이 이제 본격화됐다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거고 올해 이제 롯데케미컬 양극 박제에 대해서 납품이 본격화를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수치는 지금 그렇게 찍히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1분기 시점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2분기 때 만약에 이게 이슈가 크게 나온다 한다면은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4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보는 매집 주체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매집 주체가 계속 살아 있고 여기서 지금 버텨주는 힘들이 장난 아니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한 번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약간 좀 전략적으로 자르고 넣고 이런 것을 좀 많이 반복하시면서 하면은 나중에는 좀 괜찮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매수했던 가격에 10% 이상 내일 만약에 10% 그 갭상승을 띄면서 10% 가면은 반 매도 만약에 2,5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네.
그리고 제 차 또 3,300원 되면은 또 반 매도하면서 끝까지 좀 지켜보는 케이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조일 알미늄은 지금처럼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전망을 해드렸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그리고 샀다가 팔았다는 전략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그 부분 이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그럼요. 02-3252-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숲속지기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인선 ENT 살펴볼 거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9,007원이고요. 비중은 13%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진단 바로 만나볼게요. 네, 최근에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주식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 갈까 생각하면 요즘 가는 종목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기대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잠깐 들어오는 것은 가격이 바닥이니까 들어왔던 보면 이제 수급으로 잠깐 올리는 그런 것은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는 인선이한테는 건설 폐기물, 뭐 중간 처리타고요, 재활용 관련 폐기물 타고 하는데 영업이익률로 한 10%대가 15% 나올 때도 10%대 나오니까 괜찮은데. 전체 규모가 많이 폐기물을 많이 늘어나야만 이익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건설 폐기물이니까 뭐 재건축이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장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부동산 쪽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물론 자회사제 자동차 해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매출액이 안 늘은 거예요. 1분기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쪽 분야는 지금 산업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1분기도 16%가 여기도 줄고 매출액은 뭐 2.8%밖에 안 늘은, 이게 건축 폐기물이 과연, 지금부터 많이 늘어날까? 그러면 부동산이 안 좋은데 재건축 하려도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건자지, 옛날에 이제 어디 강동구 쪽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연되면서 건자재 올라가 하면서 그것처럼 새로운 재건축이라는 뭐 해서 막 떠다가 해체해가지고 건축 폐기물 많이 나오면 수혜가 되는데 이게 자체 하려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재건축하면 다시 돈이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다고 생각하고 돈만 들어가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산업 자체의 이 영향을 보면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건설 폐기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본업이 그거니까 결국은 실적 개선이 쉽지 않으니까 잠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건설 폐기물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자동차 재활용도 절반이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큰 기대는 없고요. 그래서 잠깐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 주식들은 확 오르면 간주 사도 더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그 중심에 테마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뭐 있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가면 실제로 6%, 8%를 못 갑니다. 그럼 이것도 아마 사실 때 6%딱 시작하고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유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부러 뭐 물량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급적으로 딱 올렸다가 그냥 나온 거라서 기대가 크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닥은 전체적으로 바닥권이니까 반전할 때 한 뭐 9,500원 정도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팔고 나오시고요. 주변주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건설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이런 쪽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부동산 관련도 앞으로 구조적으로 더 안 좋아질 거로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대치는 조금 낮추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9,5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안정희님께서 올려주신 드림텍 볼 텐데요. 네. 오늘 드림텍 좋습니다. 맞아요. 15%나 뭐 팡 튀면서 1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분 매수가가 참 부럽습니다. 얼마죠? 7,500원입니다. 7,500원. 7,500원이 언제 그때 가격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됐는데요. 2020년도 가격인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그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도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은 없어요.
그러네요. 잔잔하게 그 위에 계속 계속 있습니다. 그 8,000원 위에 있어가지고 예. 대단한데요? 야, 이것도 참 대단한 차트 보니까 이것도 참 예술적인 오. 가격대다. 이런 이런 생각이 투자도 드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 정희님께서 오랫동안 가져가시는데 이제 궁금하신 거죠. 더 가져갈지 아니면 팔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얼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네. 이게 지금 유니캐스트가 최대 주주거든요. 네. 유니캐스트가 그 반도체 그 유통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유니캐스트가 영위하고 있던 그 투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할 후에 이제 드림텍에 흡수 합병된다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심상치 않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죠? 이거 7,500원대면은 이게 단순히 어느 시점에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전에 좀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 7,500원이 잘 보이진 7,500원이 있군요. 2020년 6월. 그러니까요. 이때가 네.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격변의 시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일단 2배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2배가 아니고요. 7,500원에 매수가의 가격. 네, 그러면 대략 한 15,000원대? 그렇죠. 네. 15,000원대는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방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15,000원대까지 보시고 그때는 좀 반 정도 덜어내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이 정도 적당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약간 번외 경기 같은 거군요.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이거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일단은 15,000원대 반 매도 정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흐름이 안 좋아서 만약에 깨지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 12,000원대 좀 디테일하게 11,950원 아래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그 수익 챙겨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림텍 지금 2배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 15,000원대를 우선 잡아드립니다. 반 매도. 나머지는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가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11,950원이니까 요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럽네요. 아,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눌 네. 거고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B 솔루션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930원에 20%요. 그럼 이거를 무상증자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최근에 매집을 했는데요. 네네네네. 요걸 사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고 싶은데 더 사도 되는 건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네, 이거 좋은 주식인지 알고 있어요? 조금은 공부를 하고 산 건데 네, 어떻게 공부하고 잘 사셨네요.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사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인지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갔는데 정밀 측정도 있고 후공정에 모듈 관련된 이제 도폭이 해서 실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791억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이 지금 이쪽 반도체 관련된 거 잘 가고 있으니까 21년도 고가인 7,704원을 다 돌파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000원대니까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죠? 비중을 한 30%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회사가 구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거래가 최근에 많이 실렸어요, 이렇게. 지난달부터 이렇게 많이 실리고, 이번 달에는 왜 윗꼬리를 다냐 하면,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한번 시세를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손절가만 잘 가지고 가서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한 12평선 정도 한 4,400원 정도만 유지하고 치면 7,700원 돌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저는 한 8,700원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만 잘 지키고 보유하시고 뭐 추가 매수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실적 시즌도 하니까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좋은 종목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손절가 감사합니다. 4,300원 기억하시고 수익 계속 키워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종목이길래 또 혹시라도 또 전략 매도 하시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었는데 알아보고 예. 좋은 종목이라고. 가면 네. 물려도 더 사도 되고요. 근데 그렇죠. 미리 솔직히 볼 때마다 하면 네. 뭐 볼 게 기대할 게 없는데 요행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 이제- 덩치를 보고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종목을 잘 찾아내셨네요. 신기하네요. 네. 예. 자, 다음은요. 예, 저 유튜브에서 한나송님께서 네. SFA 올려주셨는데 39,800원에 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9,000원대면은 이게 떨어지기 직전이네요. 사신다면 최근에 사셨다면 딱 그거죠. 네. 내가 사면 떨어지네. 진짜 그 딱 타이밍에. 어떻게 이렇게 차트가 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5%니까 또 나름 다른 전략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 SFA. SFA는 지금 뭐 손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도 지금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였나요? 이쪽에서 지분 매각에 대한 맞아요. 네,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악재거니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이고 2차 전지등 아니면은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쪽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 쪽에 많이 포커스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빠져나갔다고 한들 계속 이제 거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는 좀 그러는데 네. 그 아마 그 6월 29일 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크게 뺐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그 다음 날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많이 뺀 날은 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39,800원의 이제 비중이 이제 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다음 주 정도 때 36,000원 아랫대에서 35,000원 사이를 계속 잘 유지만 해준다면은 그때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다가 38,000원 정도 되면은 38,000원 이상 한번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따라 계속 이것을 좀 샀다 팔았다 계속 이 지금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샀다 팔았다를 손이 많이 가네요. 예, 손이 많이 가는 종목 지금 탑 그 3번 연속이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손이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800원에서 35,000원 정도 해서 10% 하면 제가 보기에 한 37,000원 아랫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38,000원 됐을 때 매도. 그 반 정도 또 매도. 손실은 없네요. 네. 또 매도해서 또 36,000원 아랫대 오게 된다면 또 추가 매수. 그런 다음에 또 38,000원 이상 때 하면은 또 매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39,000원에서 4만원대 사이 때 좀 저항 구간이 좀 제가 보기에 뚫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든 반도체 패키징 산업이든 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종속회사로서도 그 또 아래쪽에 자회사로 또 CIS라는 CIS 일 거예요. 아마도 CIS라는 기업인데, 네. 그 기업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복합적으로 길게 가져봐도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IS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손절 추가 매수 X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다가 다음 주에 이제 35,000원, 36,000원 사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110% 추가 매수 그리고 38,000원 이상에서 매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유신태우님께서 독수리 타법이라 문의도 어려운데 열심히 보냈습니다라고 성공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주셨더라고요. 네. 저희 바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종목은 콜마 BNH입니다. 네네. 이 종목 이름도 길어가지고 타자 치신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9,200원이고 비중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4분의 1 토막 났는데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지금도 적정 주가 뭐 이렇게까지 왔나 그 정도에 그러면 저 위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까지인데 그러면 왜 빠졌을까 하면 이익이 많이 빠졌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실적이 계속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1분기에 96억 나오고 2분기에도 한 120억 정도 나오면 올해 해봤자 한 400억 정도? 네. 그러면 1,0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안 나면 21년도, 22년도, 3년 뒤에 60%는 빠졌잖아요. 실적이. 그럼 주가는 당연히 반타작 이상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기능식품 이제 원료 해모임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이렇게 뭐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이제 하반기에 내수나 이런 게 좀 살아나니까 경기가 좋아질 건 회복할 거니까 문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도 적정 주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경기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 난리가 지금 경기 부진인데 미국만 좋지 다른 나라는 다 안 좋으면 중국도 안 좋고요. 여기 ODM 업체예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만들어주고 하는데 네. 중국도 잘 안 팔리지. 우리도 안 됐는데 내수 이런 게 해서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주식에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려왔다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개선될 정도도 아니면 과거의 실적을 돌파할 수 있는 정도 올해 내년 정도까지도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빠졌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게 모멘텀 즉 상승 동력 새로 생기면 진짜 경기도 회복하고 뭐 새로운 수출대 떠오르는 중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잘 나간다면 그럼 이제 주식 올라가겠죠. 그래서 근거가 없이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랬는데 실제로 실적이 미래에 계속 불투명해 잘 나오다 안 나오다가 그래서 이런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빠져도 지금은 관심을 제외시켜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19,200원 정도 사시면 싸게 산 거예요. 사실은 많이 내려왔다 샀는데 그래도 빠지거든 계속.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한 40% 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에 팔고 나왔다가 정말 꼭 사고 싶으면 그때 사도 아니면 물 타고 싶어도 지금 시중 15%니까 저는 물 타는 것도 반대하고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는 18,500원, 18,7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때 팔고 건강기능식품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경기가 생존의 문제 영역으로 들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주식도 잘 가고 좋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만 잘. 네. 맞아.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성장성이 있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있든지 그렇죠. 실적이 네. 잘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콜마 BNH는 지금 어떤 포인트도 지금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도 낮은 가격에 사셔서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이니까요.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고요. 18,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8개 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받네요. 2부 이렇게 가면 그냥 거의 한 20개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도전해 주시고 네. 2부에 이제 공통 종목이 있어요. 지금 한미약품이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봤는데 가는 거 보고 같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 올려주신 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우리 2부 때는 한미약품을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한미약품 관련해서 많이 너무 지금 있네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뭐 이런 운물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만나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